네, 경찰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서 내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조 전 전무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검찰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말씀드린 대로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 의견으로 내일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되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출발은 법조문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특히나 형벌을 내릴 만한 그런 범죄인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아주 기본적으로 법조항부터 봐야 되는데요. 예. 업무방해죄가 형법에 규정되어 있죠.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판례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이 조현민 전 전무 측에서는 이거는 다른 사람의 업무가 아니다. 즉 광고 대행사의 업무가 아니라 광고 대행사로부터 보고를 받는 내 업무이고 내가 업무를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끝낸 것이기 때문에 이게 왜 업무방해죄가 되느냐라는 입장을 보여왔고요. 하지만 수사 당국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당시에 비록 이제 그 광고 대행사가 제작한 영상을 보여주는 시사회 자리였고 또 실제로 그 대한항공 그리고 조현민 전 전무가 그거를 보는 자리는 맞지만 하지만 동시에 이게 그 광고 대행사의 업무이기도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 있겠는데요. 95년도에 굉장히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하나 선고됐습니다. 이게 이번 사건과 굉장히 좀 참고할 만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양측의 업무에 동시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당시에 그 종중에 회의가 열렸습니다. 종중에 그 회장도 있고요. 또 종중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임원이나 뭐 회원, 종중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중 회의를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수단을 물리력을 동원해서 방해했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일부는 자신의 업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종중원들의 그 업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걸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라고 본 판례가 있거든요. 이게 95년도 대법원 판결인데요. 이러한 그 판결이 존재하는 것을 볼 때 대한항공 그리고 또 조현민 전 전무의 업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거는 시사회 자리라면 자신이 만든 제작한 그런 영상을 보여주는 광고 대행사의 업무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판단에 좀 더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영문 관세청장이 지금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자택에서 확인된 이 비밀 공간과 관련해서 밀수나 탈세 혐의를 추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추론일 뿐 이제 앞으로 소환 조사가 빠르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좀 증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 역시 이제 관세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형사처벌 가능한 거죠. 따라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증거가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관세청장이 뭐 증거를 지금 확보했다고 해도 증거 확보했습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언론 인터뷰였기 때문이겠죠. 다만 밀수 관련된 혐의를 추론 가능한 부분이 발견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적어도 관세청이 볼 때는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고 짐작할 수 있겠고요. 또한 지금 조양호 회장 또 조원태 사장도 지금 불러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요. 새로운 사실이 더 드러날 가능성이 있겠고 또 무엇보다 제보가 중요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즉 그동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폐쇄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 한진해운 대한항공 일가만 혼자 이제 일을 꾸며서 범행을 저질렀을 수는 없거든요. 주변에 대한항공 직원들이 많은 부분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고 보고 옆에서 직접 행위를 한 그런 그 직원들이 제보를 한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한진그룹과 관세청 간의 어떤 유착을 또 이제 걱정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 성역 없이 수사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제보를 해달라라고 하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지금 진에어에 대한 항공면허 취소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가 있는데 이는 이제 저희가 일찍이 보도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조현민 전 전무가 과거 6년간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등록이 돼 있었던 미국 국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항공사법 위반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진에어에 있는 직원들이 애꿎은 피해를 본다라는 지적도 있어서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만약 그 면허를 취소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그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런 직원들 또 직원 가족들이 정말 갑작스러운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그에 앞서서
정말 이 사안이 지금 현재 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이냐를 예. 법적으로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요. 물론 그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여러 가지 그런 그 기준들을 위반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하지만 네. 지금은 이미 그 위법 사실이 다 치유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또 과연 필요한 상황이냐, 예. 면허 취소가 필요하냐 등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특히나 이제 물론 그 대한항공 일가의 어떤 그 잘못 그리고 또 전횡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하고 규제를 해야겠습니다만 자칫 여론에 이제 휩싸여서 또는 냉정하지 못한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소송으로 가서 다시 또 패소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예. 이런 부분들을 국토부도 알기 때문에 좀 세 곳의 법무법인에 지금 현재 의뢰를 한 상태고요. 예. 그 결과를 받으면 내용들을 종합해서 결정을 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직원들이 이번 주 토요일이죠. 이제 두 번째 촛불 집회를 열게 되는데 아마 1차 때보다 더 많은 인원이 모일 것 같다고요? 그런 예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항공의 노조도 여러 개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그동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직원들이 알면서도 네.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문제가 쌓이고 계속 골마와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제는 직원들이 행동에 옮긴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우리가 모여서 정말 우리의 그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겠구나라고 예.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이번에 2차 집회에는 1차 때보다 조금 더 많은 직원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짐작을 할 수 있겠고요. 네. 하지만 또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집회 때 대한항공의 임원들이 이제 현장에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예. 물론 대한항공에서는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현장에 있었던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예. 직원들의 그 처지에서는 이거 우리를 감시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이 현장에 나온 것이 회사에 알려지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예. 하는 걱정을 하는 게 또 당연하거든요. 네. 따라서 이번에 2차 집회의 참석자 숫자가 늘어날 것인지 예. 아니면 유지되거나 줄어들 것인지에 따라서 앞으로 대한항공 직원들이 어느 정도로 적극적인 그런 행동을 보일 수 있는지 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이번에는 광주 집단 폭행 사건으로 좀 넘어갈 텐데요. 경찰이 이 가해자들에게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살인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어떤 그 범죄를 저질렀을 때 과연 어느 그 법조문을 적용할 것이냐, 예. 어떤 범죄냐 법적으로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적용되는 법조항이 달라질 경우에는 형사처벌 수위까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지금 경찰은 적어도 살인의 고의는 없던 거 아니냐, 상해의 고의만 인정을 해서 공동상해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여론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이 정도 폭행이면 이거는 살인의 고의 진짜 있었던 거 죽는다. 아니냐. 그렇다면 살인 미수죄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예.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고의라고 하는 것이 네. 이제 행위자가 이제 그 범행을 저지르는 그 행위자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네, 어떠한 그 인식을 하고 있었고 어떠한 의도가 있었는지를 보는 것인데 단순히 발생한 결과가 중하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 중한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따라서 이게 사실 법관 또는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신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가해자가 자백하지 않는 한, 가해자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라고 자백하지 않는 한 사실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 그리고 또 정황 자료들을 토대로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후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정말 맞은 결론인지 아니면 틀린 결론인지는 나중에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요. 네. 예. 이번 사건에서 좀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고의를 판단할 때는요. 살인이냐 아니면 살인 정도는 아니고 상해냐, 즉 예. 건강상의 위해를 발생시킬 고의였느냐를 예.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즉 가해 도구가 무엇이었느냐, 예. 또 그런 가해 도구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예. 또 피해 가격을 한 부위가 어디냐, 예. 네. 그리고 또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또 만난 그 경위, 또 범행이 있었던 시간과 장소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요. 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피해자가 그 폭행을 당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돌을 들어서 예. 가격을 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 벽돌 등을 주워서 그걸 손으로 들어서
머리 등을 가격했다고 한다면 살인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네. 하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피해자를 돌로 가격하지는 않고 예. 옆에 있는 땅바닥을 내리쳤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하고 예. 이 사건 자체가 충격적이라 하더라도 예.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 살인 고의를 인정하는 것은 좀 어렵다라고 경찰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경찰의 판단이고요. 예.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후에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추가적인 조사를 해서 살인 고의를 입증해 낼 수도 있거든요. 예. 아직까지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검찰 단계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경찰이 고의성 판단을 아무래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제 경찰이 집단 폭행에 맞서서 주먹을 휘두른 피해자도 지금 입건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당방위로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이 부분도 구체적인 상황을 다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영상은 사실 굉장히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공격을 당하는 상황 또는 공격을 당한 후의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경찰이 출동한 애초에 초반부의 상황을 저희는 직접 확인하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일부 보도에 따르면 초반에는 이게 격투가 있었다라는 예. 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그 법상 초반에 격투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후에 일방적인 그런 공격을 당했다 하더라도 네. 초반부에 있었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은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예. 물론 최종적으로 지금 굉장히 일방적인 공격을 당해서 건강상에 상당히 큰 위해가 생겼고 실명 그리고 기타 장애까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만 예. 네.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었으니 이거는 정당방위다.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에 처했으니 모든 상황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하긴 또 어렵거든요. 예. 따라서 사건의 전말을 파악했고 또한 영상의 전체를 이제 확인했을 그런 경찰의 판단이 현재로서는 우선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근데 이제 좀 궁금한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약간 느끼기에 네. 정당방위의 개념 자체가 너무 광의하게 느껴져 가지고요. 우리 법에서 얘기하는 정당방위의 개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어떤 사람이 이제 공격을 해오면은요, 예. 이제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막아야겠죠. 네. 그런데 그 막는 과정에서 이제 촉발된 그런 그 가해 행위가 예. 가해자에게 이제 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예전에 판례에서 예. 이제 그 망치와 낫 등으로 공격을 하는 가해자가 있었는데 예. 이거를 막기 위해서 농촌이었습니다. 솥뚜껑, 큰 가마솥 뚜껑을 들어서 막았습니다. 예. 네. 그러다가 이제 공격을 계속 해오니까 가마솥 뚜껑을 움직이면서 막게 되겠죠. 예. 그 과정에서 가마솥 그 뚜껑 날에 예. 공격하는 사람의 팔이 이제 베었어요. 벤 일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정당방위로 인정됐거든요. 네. 네. 즉 한쪽이 힘이 세고 예. 한쪽이 상대적으로 약해서 예. 서로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한쪽만 피해를 크게 입었다라고 예. 해서 무조건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온전히 방어의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아. 공격의 의사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 네, 이런 부분 이렇기 예.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법과 판례에 따르면 정당방위 인정 범위가 너무 좁고 예. 결국은 영미법계에 비해서 너무나 좁게 인정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한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법조계에서도 있었고 예. 아예 형법을 개정하자라고 하는 논의도 국회에서 있었는데요. 네. 사실 형법 개정까지 가지 않더라도 예. 법원이 이 정당방위의 범위를 넓게 인정해주고 해석해준다면 예. 얼마든지 현재보다 더 넓은 그런 그 적용 범위를 적용할 수 있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기숙사 방의 내부를 몰래 찍어서 이제 캡처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가 됐네요. 이것을 이제 신고가 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어떤 사건인가요? 네, 학교 폭력 상담 전화가 있죠. 예, 117입니다. 네. 여기에 우리 학교 기숙사, 이제 여학생들이 있는 기숙사를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물을 캡처한 그 사진이 인터넷에 돌고 있다라고 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제 학교는 이제 경기도에 있는 고등학교인데요. 네. 이게 그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그 이제 외국 회사가 운영하는 그런 그 이제 SNS에 올라온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또 그 캡처된 사진이 또 여러 가지 또 경로를 통해서 현재 또 돌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도대체 이걸 누가 촬영한 것인지 아직까지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해외 기반을 두고 있는 그 SNS 회사를 통해서 예. 이러한 그 캡처물을 올린 그 계정의 소유자가 누구냐, 이용자가 누구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재 그 공문을 이제 발송한 상태인데요. 예. 하지만 문제는 지금 이 SNS 회사의 협조나 도움 없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자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네. 만약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상당히 좀 난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외국 회사에서는
우리나라의 그런 수사 협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요청들에 응할 의무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범죄들을 우리나라의 서버를 두고 있는 그런 인터넷 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네. 외국 회사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국가와 국가 간의 그런 관계이고 그리고 또 해당 회사는 또 서버를 두고 있는 또 설립되어 있는 그 국가의 또 법에 또 따르면 충분하기 때문에 네.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홍대에서 있었던 몰래카메라 사건 수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현장에 약 20명의 학생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또 드러났고요. 그리고 또 현장에 있었던 그 관련자들 학생 등을 포함해서 휴대전화를 또 이미 제출 받아서 네. 경찰이 그 내용들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됐는데 아직까지 그 분석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은 전해듣지 못했습니다. 네. 그 휴대전화 분석 결과 의미 있는 그런 그 자료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겠는데요. 만약 거기서도 파악이 안 된다고 한다면 사실 이 사건도 사실 어느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할 텐데 네. 하지만 생각보다 그 학교 내에 예. 대학교 내에는요 건물 안팎에 CCTV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오고 갔던 사람들 설령 학생이 아니더라도 누구인지 좀 파악이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노드크로켓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이번 주 내로 모두 다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요. 네. 경찰 조사 후에 누군지 밝혀지거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내가 찍어서 내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반성합니다, 처벌을 받겠습니다. 예. 라고 하고 먼저 나서는 것이 그나마 이제 본인의 책임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길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몰래카메라 문제들까지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